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 성능의 절반도 못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6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동시에 도입할 예정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70% 줄어듭니다. 이게 뭘까요? 답은 CPU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아직 99%의 투자자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리를 잡는 거죠. 많은 분들이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 오르면 비싸서 못 산다 하고 떨어지면 AI 버블론에 쫄아서 못 삽니다. 저와 함께 본질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직 왜 버블이 아닌지 아실 겁니다. 만약 버블이라고 조정이 온다면 기회 아니겠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한 CPU에 벌써 막대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GPU 전쟁은 사실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 그건 바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상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페라리를 몰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고속도 300km. 그런데 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밖에 안 됩니다. 주말이라 차는 꽉 막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도로가 문제니까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이 꼴입니다.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 바로 GPU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는 페라리급인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은 왕복 2차로 국도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이라는 GPU 제품이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이 녀석이 1초에 처리하는 계산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990조 번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 결과를 다른 GPU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 통로가 바로 케이블이고요. 그런데 이 GPU끼리 연결하는 케이블 대부분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구리 케이블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속삭이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둘째, 속도가 빠를수록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려고 하면 케이블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셋째, 전력을 엄청 먹어치웁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은 크게 GPU의 연산과 연결에 쓰입니다. 근데 연산만큼 연결해도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건 GPU 성능은 거의 매년 2배씩 빨라지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리 케이블의 발전 속도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2030년경에는 아무리 비싼 GPU를 사더라도 그 성능의 극히 일부밖에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AI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좋은 GPU를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연결 방식부터 바꿔야 하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같은 기업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리를 버리고 빛을 써야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빛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요? 여러분 TV 리모컨 써보셨죠? 리모컨 끝에 작은 LED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깜빡거리는데 눈에 안 보이죠? 적외선이라는 빛이 나가거든요. 이 빛이 TV까지 날아가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데이터를 빛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 생각해보세요. 강당 저 멀리까지 빨간 점이 보이죠? 훨씬 먼 거리까지 신호 손실 없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빛은 구리보다 열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도 빛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광섬유가 뭐냐고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투명한 유리관입니다. 이 관 안으로 빛을 쏘면 빛이 관벽에 튕겨지면서 저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마치 빛이 거울 미로 속을 달려가는 것처럼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들어온 인터넷 선도 이미 광섬유입니다. KT나 SK 기사님이 설치할 때 광랜 설치해드립니다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납니다. 전기 케이블보다 10배, 100배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열도 안 나고 전력도 훨씬 적게 먹습니다. 그럼 끝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도 광섬유 쓰면 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GPU는 전기로 계산합니다.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섬유는 빛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를 빛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걸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름이 광트랜시버, 쉽게 말해 신호 변환기예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레이저로 빛을 만들어서 광섬유로 쏴주는 장치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도 이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장거리 연결은 이미 광섬유 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변환기가 GPU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변환기가 좀 큽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GPU가 하나의 변환기를 공유하는 식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변환기까지 일정 거리 이동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신호가 약해지고 열이 나고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생각했습니다. 변환기를 멀리 둘 게 아니라 아예 GPU 옆에 바짝 붙이면 어떨까?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럼 신호 손실도 확 줄어들고 발열도 확 줄어들고 전력 소모도 확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광섬유, 변환기 이야기는 사실 이미 알려진 기술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방식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CPO는 다릅니다. 이건 AI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혁명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CPO, 풀어 쓰면 코패키지드 옵틱스, 한국어로 칩 광학 공동 패키징,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빛을 만드는 부품까지 한 패키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GPU에서 계산이 끝나고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가 극히 짧은 거리, 1mm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광학 부품에 도착합니다. 광학 부품이 즉시 전기를 빛으로 변환합니다. 이 빛이 광섬유를 타고 목적지로 날아갑니다.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그럼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엔비디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CPU 기술을 쓰면 전력 소비가 70% 줄어듭니다. 데이터 전송 효율은 3.5배 높아지고요. 브로드컴도 구체적인 숫자를 냈습니다. 초당 1.6테라비트 속도를 내는데 기존 방식은 20W가 필요한데 CPU는 5W면 충분하다고요.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됩니다.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초고속 스위치를 출시하면서 CPU를 기본으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2028년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서 GPU끼리 직접 연결하는 통신에도 CPU를 씁니다. 데이터 센터가 빛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복잡했죠? 전기를 빛으로 바꾼다는 개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따라오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CPU 시장이 열리면 밸류체인 전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갈까요? 핵심은 독점과 진입 장벽입니다. CPO는 여러 기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각 분야마다 소수의 기업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광원입니다. CPO의 본질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을 만드는 레이저 광원이 없으면 CPU 자체가 작동 안 합니다. 이 시장은 코히런트와 루멘텀 두 회사가 사실상 독점합니다. 왜 이 두 회사만 할 수 있냐? 레이저 광원은 IMP, 즉 인듐 인산이라는 화합물 반도체로 만듭니다. 일반 실리콘으로는 못 만들어요. 이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다른 회사가 뛰어들 수 없는 구조죠. 코히런트는 2022년에 투식스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CPU 시장이 커지면 이 두 회사는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됩니다. 두 번째, 열 관리. 화합물 반도체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실리콘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칩이 타버릴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수 세라믹으로 만든 방열 패키지가 필수입니다. 한국에 딱 맞는 기업이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 RF 머트리얼즈는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 군수용, 통신용 고열 반도체를 다뤄왔는데 CPU 광원 패키징이 딱 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매출 구성은 군수 54%, 통신 35%, 레이저 1%인데 CPU 시장이 열리면 레이저 쪽 비중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엔비디아 AI 서버에 사용될 광트랜시버용 방열 모듈을 미국 루멘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운드리.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는 타워 세미컨덕터가 독보적입니다. SOI 웨이퍼 기반의 광회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이 인수하려다 실패했을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최종 패키징은 TSMC가 장악할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필수거든요. 네 번째, 테스트. CPU는 전기와 빛을 동시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복잡하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러다인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2015년 초에 실리콘 포토닉스 테스트 전문 기업을 인수했어요. 어드반테스트도 CPU 전용 테스트 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FE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TFE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데 이미 북미 고객사의 CPU 테스트 소켓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이 놀랍습니다. 매출 1,052억 원, 영업이익 185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신공장이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CPU 본격 상용화 시점에 맞춰진 투자죠. TFE의 강점은 뭘까요? 첫째, 이미 북미 빅테크 고객사와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CPU는 일반 반도체보다 테스트가 복잡해서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유리합니다. 셋째, 테스트는 양산 전 단계의 필수입니다. CPU 출하량이 늘어나면 테스트 소켓 수요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 광원, 코히런트, 루멘텀, 방열 패키징, RF 머트리얼즈,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TSMC, 테스트, 테러다인, TFE. 2026년 연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미 이 기대감으로 코이런트, 루멘텀, 타워 세미컨덕터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분기 실적과 뉴스를 체크해보세요. 특히 주목할 시점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2026년 상반기 브로드컴 엔비디아 제품 출시 전후. 두 번째, 각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서 CPU 관련 매출 가이던스가 나올 때 이때가 바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이 시점이 오기 전인 지금 미리 공부해둔다면 눌릴 때 또는 아직 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대 흐름을 봅니다. 남들이 GPU 성능에만 열광할 때 우리는 그 성능을 가로막는 병목과 그것을 해결하는 본질을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을 얻으신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AI 인프라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